남성분들은 90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짧게 해서 100도, 조금 더 살짝 들려있는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저희 교과서에서는 말하거든요.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비중격이 부족하거나 강도가 약하면은 늑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조규성 원장입니다. 짧은 코는 귀엽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얼굴 비율이 어색해 보이거나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 스트레스로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코가 생기는 원인부터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의 길이는 이제 코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코끝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정면을 봤을 때 보이는 그 길이감을 말을 하거든요. 이 길이가 짧으면은 짧은 코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흔한 형태는 코끝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심하면은 들창코나 돼지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면에서 보면 이제 콧구멍이 좀 과도하게 보이게 되고, 옆모습에서는 이렇게 비주가 들려 있어서 그런 모습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비순각이라고 하면은 코비랑 입술순 해서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코랑 입술 사이의 각도다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남성분들은 90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짧게 해서 100도, 조금 더 살짝 들려있는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저희 교과서에서는 말하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각도보다 조금 더 들려있으면 들창코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죠. 짧은 코는 수술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짧은 코가 전체적으로 코가 좀 작고 코끝이 너무 들려 있어서 코끝을 이렇게 내리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연장하는 게 한정적인 거예요. 피부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피부를 최대한 늘리는 게 짧은 코 수술에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끝 수술에 많이 사용하는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수술할 수도 있고, 비중격이 부족하거나 강도가 약하면은 늑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중격의 강도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손으로 비주 쪽 안쪽을 조금 잡으면은 비중격 연골이 만져지거든요. 요거를 한번 살짝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종이장처럼 팔랑거리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절개하고 나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검사나 아니면 CT 촬영을 해서 비중격이 충분한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비중격만을 될지 아니면 늑연고를 사용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적으로는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코끝을 내려주는 작업을 할 때 코끝을 잡고 있는 연골과 인대를 이제 잘 분리해가지고, 또 이게 튼튼하게 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술한 다음에 코끝이 약간 이렇게 튼튼한 지지력을 가지지 못하면 약간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박리를 잘 분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술이나 볼에서부터 피부를 모아서 연결을 해가지고 넓게 박리를 해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리뷰를 하자면은, 그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이제 코끝이 좀 짧고 이렇게 들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순각이 요분은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100도에서 한 110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거의 120도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남자 코는 90도 정도가 이제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순각이 좀 짧고 코끝이 좀 많이 낮아요. 정면 사진을 보면은 코의 길이가 이렇게 짧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수술하고 나니까 코의 길이가 미간 쪽도 조금 더 올라갔고, 원래 한 요 정도였는데 조금 올라갔고, 코끝의 길이도 요 정도였는데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길이는 꽤나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전후 차이가 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아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들창코라는 느낌이 확실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코끝을 높이다 보면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높이면 좀 더 슬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콧볼 축소를 따로 안 했는데도 콧볼이 훨씬 더 슬림해졌습니다. 그 돼지코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개선되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분을 또 한번 보자면은, 이 분은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들창코라는 느낌은 심하진 않아요. 오히려 콧구멍이 보이진 않지만 코가 짧다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코가 짧다는 느낌이 정면에서 시작점이 낮은데 끝점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콧구멍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설정은 거의 그대로 왔어요. 코끝의 높이는 그대로 왔는데 이제 미간의 시작점만 조금 더 올려준 거죠. 기존에 비해서 더 올려주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고, 코끝을 올리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콧볼 쪽이 좀 더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콧볼 축소 효과
효과도 나타난 것 같고 들창코라는 느낌은 없지만 옆에서 봤을 때 코가 훨씬 더 길어지고 라인도 훨씬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비순각은 보통 여자분들은 100도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8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코끝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살짝 펴지면서 비순각이 한 100도 정도로 이제 예쁘게 잘 맞춰진 것 같고 딱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코끝을 높이면서 높이다 보면 이 복코가 있는데 이 복코도 살도 좀 제거하지만 높이가 오면서 좀 더 슬림해지거든요. 밑에서 봤을 때 좀 더 슬림해지면서 코끝도 훨씬 더 슬림해지고 콧대도 날렵하게 예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넘어가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 정도 콧구멍이 보이는 각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미간 쪽이 콧대 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미간 쪽을 좀 더 위로 올려주는 작업을 이분 아마 보형물로 한 것 같습니다. 콧대 쪽의 시작점을 좀 높이면서 길이감을 좀 더 짧은 코에서 높인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라인이 훨씬 더 정리가 됐는데 미간 쪽이 높아지면서 코끝도 같이 높였어요. 비순각도 한 8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끝을 높이면서 비순각도 살짝 늘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00도 정도로 이제 예쁜 각도가 잘 된 것 같고요. 코끝도 옆에서 봤을 때 그 콧구멍도 좀 더 날렵해지고 코끝도 슬림해지면서 훨씬 더 예쁜 모습이 된 것 같고 사선에서 보기에도 코끝도 훨씬 슬림해지고 콧구멍도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선에서 높이를 최대한 잘 높여가지고 예쁜 코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은 코의 특징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코도 유형이 다양합니다. 코 유형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르고 수술 계획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거나 유튜브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말고 내원하셔서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추천받아서 후회 없는 수술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AB성형외과 조기성 원장이었습니다.